먼저 최근 몇 년간 구입했던 국내 전문가용 캔버스 가격표입니다. 캔버스 가격은 크기, 틀, 왁구, 천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입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름. 이 옆면에 주름을 없애려고? 주름 없애려고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따거든요. 아, 주름 있으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꼼꼼하게 이 둥근 캔버스인데 이게 잠깐만요. 탱탱하고 이게 이 아사천 이렇게 면적이 약 10호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이게 한 약 45,000원 정도 그죠? 이 아사천 최고급으로. 촉감이 좋습니다, 아주. 이게 이거 제일 큰 거 같으면 1m 20. 예, 한 80호 정도 면적. 그죠? 이게 110. 차이가. 사이즈별로 10cm씩 차이가 나. 그리고 이쪽에 보면 호스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캔버스, 알루미늄. 제가 이 알루미늄이 관심이 많은 것이 어쨌든 정식 이 나무 왁구 그죠? 이 미송나무, 미송이 아니라 이제 스기 그죠? 스기도 있고 한데 이게 여백의 흰 부분을 색깔이 어떤 배기로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이게 곰팡이라든가 썩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니까 여기에 한 50% 정도. 50%. 50% 정도면 보통 소비자 가격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천 씌운다 그러면 천 씌우고 예. 전 85,000원. 50%. 그러니까 10호에 17,000원 정도 보시면. 9만 원 얘기도 듣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 85,000, 9만 원 그 사이 하겠다는 거죠. 예. 아사천. 여기 10호 같으면 이게 20호. M 사이즈. 여기 20호. M 사이즈. 예. M이든가 이게. 네. 20호 같으면 이 두께가 저기 한 2.5cm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네. 그죠? 2cm. 요건 2cm. 예, 예. 그러니까 30호부터 2.5 기본 사이즈. 아까 전에 제가 주문한 그것도 2cm던가요? 2.5. 2.5cm. 예. 근데 요건 2cm라 했어요. 그것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30호부터 기본 2.5cm. 30호부터 이제 기본. 그러면 저기도 0호부터는 25호까지는 기본 2cm. 두께 조절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제 가격이 안 그래도 요 같은 크기인데도 더 두껍네 그죠? 3.5cm. 3.5cm. 그때 이러면 주로 액자 안 하고도 그렇죠. 프레임 두께가 있으니까. 4cm 그거는 5cm도 가능하고 6cm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연결 부분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예. 여기 소 안에 예? 이게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또 있고 예, 또 이게 바깥에 이제- 또 있고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물어주네 그죠? 그 이쪽에 보면 또 작은 것들을 또 많이 준비하셨네. 이 보면 이제 탐나네. 좀 여유만 되면 좀 많이 좀 준비해. 어쨌든 이렇게 이 알루미늄이 이 프레임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요즘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들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컬러풀하게 막 들어갈 때는 그냥 이 프레임 쓰지만은 가트. 요거 이제 가틀. 이게 또 세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미송이 있고 또 스기가 제일 그죠? 스기목이 정식 아사 나무 캔버스로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미송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틀은 가장 저렴한 거. 그렇죠. 그냥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저렴한 게 이제 소위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거의 가격이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뒤틀어지고 그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뒤틀어지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짠 거기 때문에 이거 가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틀 쓰는 데 별 큰 지장 없지만 이런 거 10호 같으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건 저는 9,200원. 아이고 이거 저렴하네 그야. 네, 저는 이게 정식 아사천으로 이게 정틀로 하면 얼마 되고? 정틀로 하면 16만 원. 16,000원. 16,000원 그래. 그러니까 거의 두 배로 이제 아사천으로. 두 배로 해주니까 이게. 이걸 애들
엄마 수업하려고. 그러죠. 뭐 학습 용어를 하기는 이것도 뭐 아주 야무지게 잘 짰네. 그냥 보관만 잘하면 올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그 캔버스를 썼거든요. 그런데 보관을 아주 잘한 경우만 지금 남아 있고, 아 이거 뭐 이게 곰팡이 피고 뭐 뒤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이제 정식 그 아사천에다가 정틀을 쓰는데, 아 요즘 가격이 너무 그냥 수입 가격,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사태부터는 거의 배나 올라갔고 뭐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나무가 정틀에서도 정틀하고 그다음에 이 가틀의 중간 정도로 보니까 나무 자체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 좀 짜집게 하고 연결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여기는 잘 모르고, 그런데 그게 제가 프랑스에 가니까, 아 유럽은 뭐 우리나라보다 또 훨씬 더 비싸요. 더 비싼데 좀 저렴한 것더라고. 그게 보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중간중간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마치 우리 판넬 같은 것도 사실 좀 짜집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틀도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좀 불안하지. 불안해서 모르겠는데 견디긴 하겠지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뒷 구조가 이런데 아까 얘기대로 한 50% 이하는 괜찮겠지만 50%도 예를 들어서 변형으로 뭐 어떤 그 무거운 것이 들어가면 끈을 한 개, 두 개든 뭐 세 개든 그지? 그치. 예, 봐갖고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 구조. 제 생각에는 보통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에는 별 상관없는데 그 이상 크면 그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만약 액자까지 한다고 하면 무게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풀어지거든요. 이게 이런데 구멍을 받고 하는 것이.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습기라든가 그런 거 예방하는 데는 뭐 제일 좋고 하지만은 잠깐만. 또 그런 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알루미늄까지도 뚫고 이제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 또 그런 또 다른 그 다른 형식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액자에 이제 끈을 다른 건데도 액자 끄는데 두꺼운 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게 한 10여 년 지나니까 나무가 약간 또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을 해갖고 왜냐하면 이동하다 보면 또 느슨해지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캔버스 천이 이 아사천이 이게 정식 아사천이거든요. 아사천이 있고 이게 제일 야무지고 단단하죠. 그 다음에 이 반아사 올이 조금 더 고운 편이고 그 다음 이 보통 면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격이 차이가 크죠. 이게 저기 롤로 되는 거 한 롤이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제가 올해 남대문에 가서 살 건데 27만 5천 원이라 한 롤에 이 백호 캔버스를 한 4개 정도 씌울 수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같은 품질인데도 거의 반의 반값이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또 훨씬 더 비싸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가격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이 천이 전문가용 아사용 천을 써야 작품이 수명이 품질이 좀 오래오래 보존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업체는 A 캔버스 전문 공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B사는 알루미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지만은 연결 부분의 형식이 다릅니다. 필요한 분은 제가 질문하시면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사와 D사, C사도 캔버스 스기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문의 주시면 연락처를 드리겠고 D사는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전문 미술상가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연락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국내에 있는 업체 외에 제가 또 외국에서 둘러보았던 업체의 소개도 간단히 하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캔버스의 용도와 목적, 사용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 즉 예산에 따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캔버스는 또 이 프레임, 틀과 천 못지않게 및 바탕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탕칠이 요즘은 아사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코팅이 돼서 나오지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캔버스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갖고 어떻게 젯소로만 칠하고 아니면 유화 물감까지 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림의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갖고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기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제가 캔버스 밑칠까지 잘해서 해외로 보낼 때 그림 그리러 갈 때 이렇게 말아서 가는 경우입니다. 이곳은 지금 보이는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그 재료상에 방문했었을 때 캔버스 공장식으로 굉장히 많은 캔버스가 있었고 물론 물감이라든가 기름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품질의 캔버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틀이 하나가 아니라 짜집기로 연결된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가까이 미세하게 보니까 짜집기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뭐 나름 그런 대로 쓸만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혹은 또 보관이 예를 들어서 온도 차가 많거나 할 경우에는 갈라질 수도 있고 뒤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비교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이 정식 나무틀 한국처럼 이 스기목 쓴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것은 독일에 있는 뮌헨과 에센에 제가 방문했었을 때 재료를 좀 구입하러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학습용은 굉장히 저렴한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학습용 정도로만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용으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것은 베트남에 갔었을 때 하노이에서 제가 또 캔버스와 미술 재료 또 기름은 어떠한가 확인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 남대문 미술상가처럼 여러 미술 전문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를 개인적으로 소개받아서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서 직접 만든 재료는 싸지만은 해외 수입한 물건들은 거기도 한국 못지않게 비쌉니다. 끝으로 캔버스를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야외에 들고 가서 그림을 그릴 때 집게를 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그림 그리는 면이 마주보는 그럴 경우에 시중에 나오는 집게가 캔버스 두께 2cm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거나 훨씬 더 작으면 집게가 제대로 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